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라면 생기지도 않을 일들,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 요즘은 당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윤리 문제는 이제 거치장이 아니라 현안입니다. 결국 의사 A는 유죄를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장기 이식의 기술이 매우 발전하였다. 이에 의사 A는 다음과 같은 장기 이식 복권을 도입 캠페인을 벌였다.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은 모두 제비를 뽑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당선자로부터 심장을 포함한 건강한 장기 전부를 환자에게 이식한다. 그러면 한 명의 건강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 복수의 환자가 생명을 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 주장은 심각한 반론을 일으켰다. 복권의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도 살해당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다. 또 이런 사회에서는 모두가 장기 이식 복권에 당첨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사회는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만다.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과 소극적으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다르다. 이 복권 제도는 희생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다. 등의 반론이었다. 이에 대해 어떤 반론이 가능한가? 우선 첫 번째, 복권 당첨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장기의 병을 위해 죽게 되는 환자에게도 죄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우연히 운이 좋아 건강할 따름이지 환자보다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자 모두 생존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인간을 구제하는 편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사회에서는 안심하고 살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인데, 실은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당첨 확률에 의한 것입니다. 가령 1년 동안에 복권에 당첨된 확률을 1만 분의 1로 보면 그것은 현재 사회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확률과 거의 같습니다. 현대인은 매일 교통사고의 공포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권 당첨 확률을 현실의 교통사고사 등의 확률 정도로 억제한다면 이 제도는 그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과 라든지 생명의 침해라고 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확실히 당첨자만 보면 그러한 견해가 성립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환자라고 해서 생명을 침해당해도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전체의 평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도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환자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병의 위험을 받는 일이 없는 생활을 평등하게 실현한다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해 소득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부라는 측면에서의 사회 평등화를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의 평등화를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반론도 가능합니다. 우선 의사 A가 평등을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평등이란 다수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단 한 명에게조차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의 식습관, 성격 등의 문제를 국가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들은 후천적인 것이 큽니다. 결국 개개인의 병은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 이식 복권과 같은 제도 자체는 타당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학문 분야는 유전공학입니다. 유전공학이란 생명체의 난자, 정자, 수정란과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인공적 개입을 시도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에는 유전자의 조작, 세포의 융합, 핵이나 세포의 치환, 조직 배양 등이 포함됩니다.
유전자 조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난자, 정자, 수정란, 태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체의 조작과 복제가 가능해집니다. 유전공학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단계는 체외 수정의 성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체 형성의 초기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학자는 유전공학적 조작을 행하며 생명에 대한 변형을 시도합니다. 생명의학은 계속적으로 유전공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97년 영국 연구팀은 체세포 방식을 통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을 발표했습니다. 성장한 포유동물의 경우 생식 위의 역할을 하는 세포를 가지고도 완전한 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즉 체세포 방식의 복제로 인하여 암컷과 수컷의 교배 없이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길, 곧 무성생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복제양 돌리에 이어 동물 복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쟁이 심각해졌습니다.